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오늘 몇 쪽이냐? 201쪽이나 201쪽. 학습지는 109쪽입니다. 201쪽과 109쪽을 펼쳐서 한번 수업 준비를 해 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족문화 수호와 대중문화 유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종의 국장일에 발생한 만세운동의 결과 민족유일당 조직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만세운동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세운동 알고 있냐? 고종의 국장일에 발생했던 만세운동이 뭐였나 여러분들? 이걸 계기로 해서 발생했던 운동이 뭐였다? 자, 바로 3.1운동이었어요 여러분들. 3.1운동 결과 민족유일당 조직의 공감대 형성되었을까요 여러분들? 3.1운동 결과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고 중국 5.4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공화주의가 대두되었다 등등 여러가지 있었죠 여러분들? 답은 X가 되는 거고, 민족유일당 조직에 공감대를 미쳤던 운동 무엇이었다? 그게 60만세 운동이었고, 누가 죽어서? 순종이 죽어서 발생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 나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운동은 식민회의 지원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생한 운동이 뭔지 아냐라는 거. 운동. 나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 발생한 한일 학생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게 뭐였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 무엇이다? 운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운동은 신민의 지원을 받았나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말라 했습니다. 신민이 아니라 신간회라 했어요. 신민회는요 1907년에 만들어졌던 단체였고, 애국개몽 운동과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같이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단체라는 걸 배웠었고, 신간회는요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만들어진 단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간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답은 X다. 자, 3번. 1923년 진주에서 백정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는 조선형평사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여러분들? 진주에서 만들어져서 백정들이 이런 걸 정했다라는 거죠. 정답은 O. 그래서 X,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수능과 한능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이래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해보죠. 순종이 죽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를 했다는 점,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60만세 운동의 전개다라는 거죠. 바로 누가 죽어서? 순종, 고종이 아니다라는 거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뭐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민족유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는 게 이 60만세 운동의 의의였었죠 여러분들. 국민대표회의의 배경, 이건 우리 배웠었습니다.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걸. 왜 소집했는가? 연통제 교통국들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운동 방향성에 대한 갈등도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인 통치 선언서를 보내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라는 거죠. 임술 농민봉기의 원인은 뭐냐? 삼정의 문란이다라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삼정의 문란과 관련이 된다는 거. 조선 후기입니다. 이때가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전협정, 이거는 한국전쟁.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이네요. 민족운동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해보죠. 먼저 광주 학생이 나와요. 광주 학생. 불법 철창소에 갇혀 있다.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교육. 광주 교육. 뭐죠, 이 운동이?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순종의 장례식에 맞춰 순종의 장례일 이게 뭐죠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죠.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뭐죠? 3.1운동, 3.1운동. 3번 조선사람 조선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 실력 양성운동 안에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물산 장려 운동이죠.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고 4번 신관회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신관회 나오죠. 신관회. 신민회 아닙니다. 5번 일본, 프랑스 등이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원산 총파업을 말합니다. 보기 5번은요. 원산 총파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60만세 운동은 누가 죽어서? 순종이 죽어서. 그래서 그 의의는 뭐다? 누구와 누구 함께 했다?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함께 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1927년 뭐다? 신간회다라는 거예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어느 단체 지원을 받았다? 신간회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의 성격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의 문제에서 어디 문제까지? 그 전에는 교내 문제, 학내 문제의 교육 문제 중심으로 비판을 했다가 1930년대에 가서는 반제국주의적인 항일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몇 개인가요? 총 3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죠. 자,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읽고 있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좋아요. 2번. 민족 문화 수호 내용을 한글과 역사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와 문해 활동을 통해 일제강점기 사회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민족문화수호 위한 노력 배경이에요, 배경. 즉, why예요. 문화수호를 왜 하게 되었는가? 왜 하게 되는가? 바로 일제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탄압. 그러면 오늘은 what이에요. 무슨 탄압, what 탄압. 무슨 탄압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무슨 탄압이 있었을까? 한번 알아보고 2번, 민족문화 수호 내용을 한글과 역사 중심으로 볼 건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가 아닌 너희들이 왜곡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와 문해활동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 모습을 봐요. 사회 모습. 사회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이 시기 몇 년대인가를 알아요. 몇 년대. 몇 년대 어느 시기에 있었던 활동인가를 통해서 그 사회 모습을 추측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학습과 관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문화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의를 알아보자.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가 뭐예요? 컬처가 뭐예요? 여러분? 문화? MZ 문화, 청년 문화, 어른 문화. 맞아. 문화가 뭐예요? 그 청년들 무리들, 어른들 무리들, MZ 무리들이 공유하는 무엇이다? 바로 정신이라, 생각이라, 생각. 정신과 생각이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와면서 쌓여왔던 정신,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문화, 이 문화를 구성하는 건 뭐예요? 이런 정신을 만들어내는 건 언어, 역사, 종교, 교육, 언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우리들의 문화들을 다 탄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문화를 구성하는 언어, 역사, 종교, 교육, 언론들을 탄압합니다. 어떻게 탄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어는 어떻게 탄압할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해봤나요? 역사는요? 종교는? 교육은? 언론은? 생각해봤나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쓰지 않게 하면 돼요. 사용을 못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미국인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인 같은 이름도 붙여야 되고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 말도 어떻게 해요? Hi, I'm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 Oh, good. 영어로 말하고 다녀야 돼요. 영어로. 그래야 영어, 외국인처럼,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당시 일제강점기에는요.
우리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그걸 아예 강제로 합니다. 강제. 법적으로 일본어만 써라 라고 강제를 하고 그러면서 일본인스럽게 행동하게끔 만들었다는 거고 역사는 여러분들 왜곡합니다. 왜곡.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조선 역사는 아주 쓰레기야 라고 쓰레기야. 너희 조선은 아주 별로야 라고 왜곡을 하고 종교 같은 경우는 회유를 합니다. 회유. 종교의 대표자들한테 말합니다. 목사, 신부, 스님 너희들 우리 일본 최고다라고 일본 사이코라고 찬양하는 법회, 집회 그다음에 종교 활동도 해라, 종교 활동하라라고 회유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은 역시나 차별적으로 언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검열하고 삭제하고 정관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서 문화를 일본인 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식민 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문화, 정신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래서 대응하게 됩니다.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지 그 첫 번째는 언론을 중심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보는 한글 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보도록 할 건데요. 한글을 전개하게 된 배경은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방금 말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말모이 장면 봤는데 무엇이 보였나요, 여러분들? 조선어 와카리마생 이랬어요. 조선어를 모르네요, 여러분들. 완전 이젠 조선을 까먹은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1930년대, 1930년대 여러분들. 1930년대 조선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조선말을 할 줄을 몰라요. 자,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말을 못하면 우리말의 생각, 우리들의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일본어를 계속 쓰면 일본인의 생각, 일본인의 정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글을 연구하고 지키고 보존하고서 노력했고, 그 보존의 성과는 뭐다? 여기 보이는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결과물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결과물을 보이게 되었던 그 시작점 어딘가? 갑자기 이게 짠 하고 나타났냐? 아니라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게 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은 개항기로 올라갑니다. 개항기에 주시경 선생의 국문연구소가 있어요. 국문연구소에서 대한문전 등을 편찬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한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1921년에 와서 이 주시경 선생님의 연구를 계승해서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의 먼저 첫 번째 활동은 이 한글을 기리기 위한 갸갸날 아니라 갸날을 제정하게 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게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1920년대 갸갸날을 만들어서 한글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잡지인 한글을 발행하게 되면서 한글의 다양한 특징, 역사, 그 다음에 다양한 활용 방식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대 와서는요, 이 연구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조선어 학회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는요, 이 운동들을 계승합니다. 이어서 하고, 그뿐만 아니라 문맹퇴치 운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저번에 배웠던 조선일보가 주관했던 문자보급, 한글 원본이란 책을 활용했던 한글 원본.
이게 조선어 학회와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제정해서 나온 게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을 중요한 건 시도하다가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이 학회 인물들이 모두 다 체포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우리말 큰 사전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완성이 아니라 시도했다,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 완성은 컴플리트 완성은 해방 후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기적으로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가? 이제는 우리 한국사를 연구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역사를 왜 지키냐면요. 일본은 우리 민족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 왜곡이라고 하게 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율성론, 하나는 정체성론, 하나는 당파성론이라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지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타율성론은요, 말 그대로 외세 영향과 간섭 속에서 너희들은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한 게 없더라. 너희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낸 게 하나도 없고, 중국과 일본의 간섭을 받으면서 타율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체성이 없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정체성론. 역사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왕조가 교체되었지만 발전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키와 외모는 계속 발전하고 모습은 변하고는 있지만, 외형은 변하고 있지만, 내면, 생각, 이런 생각이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직도 성인인데도 초등학교스럽게 행동하고 유치원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외형은 변했지만, 키는 커지고 잘생겨지고 있지만, 예뻐지고 있지만, 생각은 멈춰있다는, 정체되어 있다는 그 말인가요, 여러분들? 왕조는 교체되었지만, 외형은 바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발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체되었다는, 멈춰있다는 거예요. 당파성론은 이제 당파를 만들어서 니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당파성론은 우리나라만 있었냐?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든 나라가 다 당파성, 다 정당 우리를 이뤄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이러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등의 주장인 역사 왜곡, 식민사관이라는 이 역사 왜곡이 이게 어디서 완성되었냐면 바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곳에서 이 식민사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곳에서 연구해서 이런 식민사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식민사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방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나 민족 정신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는 대표적인 역사 연구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민족주의사, 그리고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 사학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은 뭐냐? 말 그대로 민족을 강조. 우리 민족은 위대하고 주체적인 민족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고유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역사학으로서 바로 타율성론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역사 관점, 타율성론. 이 인물들 누가 있는가? 박은식, 신채호 등이 있고, 이 인물들의 연구는 후에 1930년대에 조선학 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조선학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학 운동은요, 우리 민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민족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어디서 찾게 되냐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에 정약용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발전해오고 연구해왔다는 거예요. 주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학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유물사관 입장에서 연구한다는 건데요. 유물사관의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적혀 있는데, 여러 학습지 왼쪽에 적혀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요. 역사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발전의 이유가 뭐냐? 오직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전은 오직 물질 때문에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주장한 인물이 바로 백남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실증사학은 뭐냐? 바로 문헌 고증입니다. 고증. 이 문헌이, 이 책이 진짜네. 이 책이 진짜냐? 고증이에요. 진짜 제대로 쓰여진 거냐? 거짓이 없이 제대로 쓰여졌냐? 이게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 이 연구라는 곳이 어디냐? 연구하는 곳이, 그곳이 진단학회입니다.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에 대비되는 곳, 반대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청구학회예요. 청구학회는 친일적이고 조선 총독부의 명령에 따라서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청구학회는. 반면 진단학회는 실증사학을 연구하는 곳으로서 진단하는 거, 이 역사가 진짠지 아닌지 진단하는 학회다. 진단학회.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역사학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 왜곡으로부터 식민사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박은식, 신채호, 백남운을 중심으로 한번 이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학습지 제일 아래에 있고요. 또한 교과서 202쪽에도 있는 사료입니다. 첫 번째, 박은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어를 찾아 써보자.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강조한 내용들이 있어요. 옛사람이 나라, 네이션, 국가의 국가, 네이션.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다.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 말했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형체는 없어져 버렸죠. 정신은 살아남아 있다는 거. 어디서? 한국 통사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건 정신이더라. 정신. 박은식이라는 인물은요, 한국 통사, 통이 원통하다요. 슬프다. 한국의 원통한 슬픈 역사를 쓴 책인데, 한국 통사에서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신을 뭐라 했냐면, 이 박은식은 국혼이라 불렀습니다. 국혼이 살아있어야지 우리 정신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 통사란 썼고, 또한 독립운동지열사, 한국 독립운동지열사라는 책을 써서 국혼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자의 또 다른 인물인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또는 조선사 연구초 등을 쓰면서 민족주의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가 말하는 역사란 무엇인지 찾아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아와 비아의 투쟁의 시간부터 발전한 게 역사다라는 거예요. 나와 비아, 나가 아닌 타인, 나와 타인 간의 투쟁 속에서 발전한 게 무엇이다?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정신이 있으니 우린 그거를 난가사상이랍니다. 신채호는 우리 민족만의 생각, 정신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난가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난가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아와 비아 간의 투쟁 속에서 난가사상이 발전하고 유지되고 형성되어 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남운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는가? 조선의 역사 발전은 다른 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핵심은 여기 아니면 뭐다? 이거죠.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따라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발전했다. 동일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와? 세계와 동일하게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남운의 주장을 서술하면요,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남운의 주장은요, 정체성론을 비판한 거예요. 우리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남운은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물질의 변화에 따라서 연구해 보니 우리나라도 보니까
세계와 동일한 발전 법칙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사적인 일반 법칙이 뭐냐면요. 여기다 쓸게. 세계사는요, 크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세계사는 이렇게 일반적인 세계 보편적인 발전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나 일본은요, 너희 조선은 이 중세에서 정체되었다. 일본의 정체성론의 주장입니다. 중세에 너희는 멈춰 있다는 거야. 근대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를 너희들 만들 수 있었던 막 근대 국가로 발전했다라는 건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에서 정체되었기 때문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로 전락한 거다라고 누가? 일본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나무는 그걸 비판합니다.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뭔 소리냐? 우리 대한민국도 중세가 아니라 근대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대 사회를 발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는 근대로 발전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나무의 주장은 우리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에 멈춰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정체성론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그 외에 종교, 교육, 언론에서 간단히 보면 종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종교, 그 다음에 천도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이 이 시기에 유행하게 됩니다. 대종교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중광단을 조직했던 단체고 이 중광단은 후에 국로군정서가 되는 단체죠. 국로군정서. 다 배웠던 거예요. 이쪽은 거의 복습이에요. 천도교 같은 개벽신 여성 등 대중잡지. 네. 대중잡지를 발간하게 되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계몽하고 운동을 벌여왔다는 거고 천도교가 또한 방정환 등이 소속되었던 천도교 소년에도 활동하고던 종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한용련 인물이 일제의 불교 탄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였고요. 그리고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이 불교를 대중화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 개신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교육은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대학, 대학, 야학, 계량서다, 여성교육 등 노력했고 특히 차미리사라는 인물 통해서 이게 몇 년대다? 1920년대다. 1920년대에 여성교육을 위해서 여성교육을 노력했다. 차미리사는 1920년대에 여성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언론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부터? 문화통치기부터 언론사가 설립되었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무기한 정간, 무기한 정간 되었다가 몇 년? 40년에 여기 폐간이 된다. 폐간이 된다. 여러분들 정간과 폐간을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정간은요 192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던 거고 그러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에는 무기한 정간이 되었다가 몇 년? 40년대에 와서는 폐간이 되었다. 정간, 무기정간, 폐간 이런 순서로 일제의 언론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내용이고 특히 언어와 역사 등식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대중문화.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중문화는 별거 없습니다. 대중문화는 결국 그겁니다. 서구스러워졌다. 그리고 모두가 즐겼다. 이걸 뭐라 한다? 대중. 모두.
대중이 즐겼다라는 거예요. 크게 연극, 영화, 문학, 예술, 가요, 잡지 중심으로 볼 건데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신파극이 유행한 신파극. 새로운 거, 뉴. 새로운 물결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신파극을 연구한 단체가 어디냐? 바로 토월회입니다. 토월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나운규의 아리랑이 상영됐는데 최고 히트작. 그리고 1920년대 문학에서는 동인지를 간행되었다가 30년대 와서는 잠깐만요. 누구였지? 갑자기 가물가물하다. 윤동주죠. 윤동주라는 사람이 저항 문화를 썼고, 예술은 이렇게 서구스러워졌고, 가요도 서구의 도구가 들어갔고요. 잡지도 모두가 즐기는 이런 대중 잡지들이 나왔다는 거고, 특히 개벽, 신여성은 어느 종교 단체? 천도교에서 만들었던 단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 일제 통치 사회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이 토월회, 나운규, 이런 윤동주 등의 활동이 몇 년 된지 이 시기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토월회를 아는 게 아니라 토월회가 언제 언제 활동했냐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당시 일제 강점기의 모습, 사회 모습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1920년대의 통치는 어떠했고, 1920년대 독립운동은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그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